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4.3은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발언한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역사 문제는 소신대로 말한 거라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태영호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4.3 유족회도 태 위원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4.3 김일성 지시설에 이어 김구 선생이 김일성에게 이용당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은 지난주 최고위원회에 불참한 것은 개인적인 사유 때문이었다며 자신이 회의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당원들이 선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고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4.3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태영호와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은 윤리위원회의 활동과 의결 내용에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들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태영호 최고위원을 사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국민의 사고마저 혼란케 했다며 엄벌에 처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4.3 유족회도 태영호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발언한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으로 1,400세대 아파트를 짓고 이곳 학생들을 위한 학교 설립이 뒤늦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과 제주시 그리고 사업자 간의 입장차가 크다 보니 개교 시기가 늦어져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1,4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이곳 학생들을 수용할 초등학교 설립에 대해 제주도 교육청은 2020년 3월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용지법에 따르면 4,000세대가 안 돼 학교 신설이 불가능하고 인접한 학교에 분산 배치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뒤인 재작년 입장이 바뀝니다. 코로나19 이후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미만으로 줄이고 오등봉 주변의 주택 증가세를 감안해 학교 용지만 일단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김광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또 달라졌습니다. 24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하고 중기 교육 재정 계획에 예산 44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설학교 억제 방침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 이 때문에 교육청은 사업자가 학교 용지는 물론 학교 건물까지 지어 기부 체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5개 후보지 가운데 교육감 소유 토지와 가까운 부지를 요구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용지를 결정을 하면서 아이들의 통학 여건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에 대한 것에 가장 초점을 맞추는 거죠. 제주시는 법에 따라 학교 용지만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는 교육청과 학교 설립 관련 협의를 끝내야 아파트 건설 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설립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고시를 하고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간다. 교육청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뒤늦게 학교 건물까지 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학교 설립을 둘러싼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개교 시기가 늦어질 경우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인적이 드문 제주 중산간 지역은 이미 몰래 버린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근처에서까지 쓰레기 더미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하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로 옆 공터에 널브러진 건설 폐기물. 좀 더 들어가자 1급 발암물질인 성면 슬레이트도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옷가지부터 침대 매트리스까지 각종 생활 폐기물이 길 양옆 이곳저곳에 널렸습니다.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들이 산속 깊숙한 곳에까지 쌓여 쓰레기 산을 이뤘습니다. 한눈에 봐도 트럭으로 옮겨 쏟아 부은 듯한 양입니다. 길 입구에 중대형 차량 진입을 통제한다는 푯말까지 세워져 있지만 이를 보란듯이 무시하고 들어가 쓰레기를 버린 겁니다. 일부 폐기물들은 지난해부터 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가 앞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거기 둘레길인가 거기 사람들 걸을 수 있는 길 쪽 안까지 불법 투기했더라고요. 가구부터 해가지고 폐목재, 타이어, 건축물, 콘크리트. 그런데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만장굴과는 직선 거리로 900여 미터, 만장굴 주변 문화재 보호구역과는 불과 1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고요. 저희가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5월 중순까지는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보고인 중산간 지역을 쓰레기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는 몰래 버린 양심.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화재 보호구역은 물론 세계 자연유산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서남해안에서는 최초로 전라남도 의회가 납부 귀환 어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돕는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가 회복될 기회가 생겼다며 환영 의사를 밝히는 한편 법원에는 조속한 재심 개시를 촉구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조업 도중 북한에 납치됐다 귀환했지만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 어부들. 오늘 전라남도 의회 본회의에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재석위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납북어부 조례 제정은 전남도 의회가 강원도 다음으로 전국에선 두 번째 사례고 서남해안 광역지자체 중에선 최초입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조례 제정에 대해 그동안의 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 기회가 생겼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정은 한없이 좋고 기쁘고 그리고 이 명예를 벗는다고 하는 그 차원에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납북어부 등 전남 지역 국가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적극적인 시책 추진 의무는 물론 납북어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까지 지원한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정책이 마련된 것이 뜻깊은 일이고 또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 내용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같은 날 여수 독립호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재심 청구 절차를 제기한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조속한 재심 개시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사법기관의 차례이다. 재심 청구서를 접수하고 벌써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반세기 동안 간첩이란 누명 속에 살아오다 비로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납북어부 피해자들. 그 첫 번째 결실인 지원 조례를 발판 삼아 서남해안 납북어부들의 정확한 실태 조사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오늘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점차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는 가시거리도 400m 미만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안갯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저녁까지 이어질 텐데요. 10에서 30mm 정도 오겠고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선선한 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오늘도 쌀쌀한데요. 겉옷 잘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찬 북서풍이 불겠고요. 내일 아침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차차 포근해지겠고 모레는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지역별 기온 보시면 현재 기온 어제보다 낮습니다. 고산 11도, 제주 12도, 청판악 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1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저녁까지 비가 오겠고요.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4m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는데요. 해상 활동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토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의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고 일부는 오염 기준치를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수 관측정 68개의 평균 수위는 13.54m로 재작년보다 1.97m 낮아졌고 관측정의 70% 이상에서 0.5m 이상 낮아졌습니다. 또 서부와 동부 지역의 일부 관측정은 질산성지수 농도가 먹는 샘물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와 합동 특별 단속을 벌여 불법 영업행위를 한 게스트하우스 3곳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파티장 시설을 갖추고 투숙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은 뒤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클럽 형태로 운영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안주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의 할인 혜택이 축소됩니다. 제주도는 국비 지원 감소로 기존 10% 할인 정책을 7%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91억 원을 올해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탐나는전은 지난 2021년 11월 첫 도입 후 1년여 만에 누적 발행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제주 종합경기장의 주차장이 유료로 바뀝니다. 제주시는 공항 이용객과 동호인, 전세버스의 장기 주차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유료로 바꾸고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8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시범 운영을 거친 뒤 11월부터 유료화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휴가를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 휴가는 지난해 12월 제주도와 공무원 단체들이 맺은 협약에 따른 걸로 대상자는 6,200여 명입니다. 제주도는 가급적 5월 1일에 특별 휴가를 실시하되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5월 중에 순차적으로 특별 휴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는 7월부터 심의를 받는 건축물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화재 안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공개한 기준안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건축물 외부나 내부의 진출입로 근처에 설치해야 하며 주차 대수 3대 이하 단위로 방화 구획해야 합니다. 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는 전용 소화수조와 감시용 카메라, 연기 배출 설비도 설치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여행 제한이 풀리면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8만 8천여 명으로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배 증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만 5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10배 늘었고 일본인 관광객도 5,200여 명으로 1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해외여행 제한이 완화된 뒤 제주국제공항에는 운항 편수가 3배 이상 늘어 6개국 9개 노선에 주 82편 운항 중이며 크루즈선도 재개했습니다. 올해 여름휴가 여행지 인기 순위에서 제주가 2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제주항공이 SNS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42명이 선택한 가고 싶은 여행지 가운데 일본이 18.9%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16.8%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여름 휴가 시기는 7월과 8월이 53%로 가장 많았고 5월과 6월이 24%, 9월과 10월이 15% 순이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